독극물인데요. 박사님 안 돼요! 두려운 거예요. 안 되는 치약이에요. 치약이 맞아요. 속상해요. 힌트를 많이 줘요. 이 치약의 문제 또 치약을 썼어야죠. 여기서 누가 귀에 많이 해봐야 돼. 아고, 어머나, 많이 기다리셨죠?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충치가 너무 잘생기는 편이라서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누가 충치 원인이 플라그이기 때문에 이 치약을 추천해줘서 이 치약을 쓰고 있는데 뭔가 개운하긴 한데 치아 닦을 때마다 너무 시려가지고 칫솔질 할 때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박사님, 이 치약 한번 봐주세요. 이 치약이 맞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이 치약은 치약 안에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지아씨처럼 치약 탈기 많은 분들은 쓰면 안 되는 치약이에요. 지아씨한테는 이런 치약이 맞아요. 아, 진짜요? 치약 살 때 박사님께 미리 여쭤볼 걸. 너무 속상해요. 사실 치약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나한테 어떤 치약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야 되는지 깜깜하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치약 살 때 기준을 잡을 수 있게 나한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아씨는 치약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요? 이번에는 어쩌다가 지인 추천 받은 거고요. 보통은 여러 광고 매체를 보고 충동 구분하거나 디자인이 이쁜 거 사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딱히 무슨 기준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네요. 디자인이요? 지아씨, 영양제나 약 살 때도 디자인 보고 골라요? 아니죠. 영양제나 약을 살 때처럼 치약도 용도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맞는 치약이 필요해요. 그래서 충치가 있는지, 시린니가 있는지, 잇몸 질환이 있는지, 누런 치아가 있는지, 입냄새 등 증상에 따라서 혹은 나이에 따라서 적절한 치약을 골라서 써야 돼요. 그런데 적절한 치약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볼 게 있어요. 바로 치약 성분이에요. 그런데 치약 성분을 꼭 확인해야 돼요. 보통 화장품 같은 거 성분 잘 확인 안 하거든요. 화장품도 사실은 성분 공부를 좀 해놓으면 본인한테 딱 맞는 화장품을 잘 고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부가 하얘지는 화장품을 찾는 사람들은 니아신 아마이드 성분이 얼마나 함유됐는지 잘 보면 광고에 속지 않고도 본인이 원하는 화장품을 잘 고를 수가 있어요. 저도 이런 걸 잘 몰랐을 때는 광고에 많이 노출되거나 비싼 화장품이 좋나 보다 하고 사긴 했었거든요. 치약 안에 들어있는 많은 성분들이 용도에 맞는 치약을 고르는데 힌트를 많이 줘요. 특히나 치약은 입안에 들어가는 건데 최근에 치약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들 중에 성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치약 성분을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치약 포장을 보면 성분명이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성분 이름이 생소하죠. 치약의 성분에는 기본적으로 정제수, 연마제, 계면활성제, 흡연제, 결합제, 방부제, 보존제, 살균제, 감미제, 착향제, 기타 약효 성분이 있어요. 이 기타 약효 성분이 잇몸에 좋은 치약, 충치 예방 치약, 시린니에 좋은 치약, 입냄새가 덜 나는 치약, 미백 치약 등의 기능을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는 화학 첨가물이 신경 쓰이는 분들을 위해 천연 성분으로 구성된 치약들도 많아요. 먼저 연마제 혹은 마모제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지아씨, 연마제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연마제요? 연마면은 우리 네일샵에서 하듯이 매끄럽게 하는 걸까? 비슷해요. 연마제는 치약의 주성분인데 치약이 크림처럼 너무 부드러우면 잘 닦이지 않기 때문에 탁구같이 치약 표면에 플라그라든지 오염물을 제거하고 강택내는 효과를 내요. 성분 중에 보면 벤탈카입 실리카, 탄산칼슘, 피로인산칼슘, 기유산 나트륨, 함수 이산화규소 등 것들이 연마제 성분이에요. 여기에도 있죠. 제가 연마제가 많은 것과 연마제가 적은 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약간 플라그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치약이고요. 요거는 아동 치약이에요. 연마제가 많이 들어간 거는 좀 뻣뻣하고요. 연마제가 덜 들어가 있는 아동 치약은 조금 부드러워요. 지아씨 한번 만져보세요. 진짜 연마제가 많이 들어간 건 좀 뻣뻣하고요. 안 들어간 건 좀 진짜 부드럽네요. 다음은 계면활성제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합성 계면활성제가 워낙 말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거품 많이 나는 치약을 사용해야지 개운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나라 치약들이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쵸? 거품이 나게 하는 성분이 계면활성제인데 이 계면활성제가 거품의 양을 결정해요. 계면활성제는 치약에 들어있는 물과 기름 성분이 섞이게 하는 유화제 같은 성분을 말하는데요. 비누나 세제처럼 거품 나는 것들에 많이
들어있어요. 합성 계면 활성제로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도드실 설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같은 것이 있고요. 천연으로는 코코넛 애시드, 토코페롤 아세테이트 같은 게 들어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든 건 아무래도 거품이 많이 나고요. 계면 활성제가 조금 덜 들어가는 아동 치약은 아무래도 거품이 좀 덜 나요. 지아 씨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간 게 거품이 좀 많기는 해요. 거품 많은 치약의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지아 씨가 한번 맞춰봐요. 거품이 많다는 건 계면 활성제가 많다는 건데 몸에 자꾸 축적되면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딩동댕! 특히나 요즘 말 많은 합성 계면 활성제는 워낙 안전한 양만 들어있다 하더라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치약을 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생 누적이 되면 좀 찝찝하죠. 그래서 너무 거품 많은 치약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안 삼키게 조심하면 되는데 어쨌든 불안하면 토코페롤 아세테이트 그리고 코코넛 애시드 등의 천연 계면 활성제가 든 치약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거품 많은 치약을 쓰게 되면 칫솔질 시간이 아주 줄어들어요. 거품이 많으면 3분은커녕 1분 닦기도 힘드시잖아요. 거품이 많으면 오래 닦은 걸로 착각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 계면 활성제는 적게 함유된 거, 즉 거품이 적은 치약이 좋을 듯해요. 그리고 천연 계면 활성제가 거품이 적게 나긴 해요. 맞아요. 거품 많이 나는 치약으로 칫솔질하면 조금만 해도 개운해서 덜 닦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참 개운한 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화한 느낌의 치약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멘톨이 충치 예방이나 미백에 도움이 되긴 해요. 멘톨은 플락을 대거나 충치 예방, 치아 미백과 관련이 없고요. 그냥 상쾌한 느낌을 위해서 추가되는 거고요. 오히려 잇몸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추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성분은 보존제, 방부제예요. 치약의 변질을 방지하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 보존제 성분들은 종종 유해성에 관한 논란이 생겨요. 파라벤, 벤조산 나트륨, 파라옥시 벤조산 메틸, 파라옥시 벤조산 프로필의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 수분제는 적당한 습도를 가지게 하고 크림 형태를 유지하고 공기와 접촉할 때 고체화하는 것을 방지해요. 글리세린, 글리콜, 프로필렌 등의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정제수는 치약의 점도를 조절하고 결합제는 치약의 균일하고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게 도와줘요. 박사님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불소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주인공은 가장 늦게 등장하는 게 룰. 불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아씨, 충치 잘 생긴다고 했죠? 그럼 불소 치약을 썼어야죠. 그 중에서도 고불소 치약을 썼어야죠. 이번 질문은 치과 오기만 하면 충치 치료비로 왕창 쓰고 가는 지아씨 같은 분들이 잘 들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불소가 몸에 쌓이면 안 좋다는 논란도 있고 해서 사실은 조금 찝찝하고 불안하긴 해요.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는 평생 양치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기는 해요. 너무 농도가 높거나 너무 많이 먹으면 독극물인데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치약에는 불소가 1000ppm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이 양은 아무리 평생을 양치를 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삼킨다고 해도 인체에 독으로 작용할 정도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정도의 농도와 양이에요. 불소가 찝찝하다고 해서 무불소나 저불소 치약을 사용하면 충치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충치가 잘 생기게 돼서 몸 가장하면 맹물로 양치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요. 불소는 충치 예방 주성분으로 치아 표면을 강화시켜서 충치균으로부터 치아의 에나멜층 부식을 방지하고 치아 썩는 거를 방지해요. 1불소, 일산나트륨, 불화나트륨, 불화주석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여기 보시면 불소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적혀 있어요. 사실 치약은 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약처럼 작용하는 치약이 있는데 바로 이 불소 치약이에요. 지아 씨는 충치가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 번 들었죠. 단 음식을 먹으면 충치균이 당을 먹고서 배설을 하는데 그 배설물이 산성이라서 치아 표면을 녹이면서 충치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불소가 치아 표면에 흡수되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방출되면서 산성 물질을 조금 더 견딜 수 있게 돼요. 불소 성분은 충치균으로 약해진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해주고요. 이미 충치가 생겼더라도 초기 충치라면 지속적으로 높은 불소에 노출되면서 다시 초기 충치를 회복시켜줘요. 즉 약해진 치아를 치료해주는 약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불소는 충치 예방에도 상당히 좋은 강력한 물질이에요. 입속에 충치 원인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세균들이 살잖아요. 이 세균들의 대사작용을 억제하고 치아를 녹이는 산성분이 발생한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충치에 대한 치료와 예방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불소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불소의 함량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글쎄요. 무불소, 저불소, 고불소는 들어봤는데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요. 시중에
치약은 무불소, 그리고 약 500ppm의 저불소, 그리고 1000ppm 이상의 고불소로 나뉘어요. WHO에서는 1000에서 1500ppm 정도의 불소를 함유한 치약이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했고요. 검증된 여러 논문을 종합해 보면 불소 농도가 1000ppm 이상이면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요. 1000ppm에서 1450ppm으로 함량이 높아질수록 충치 예방 효과가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 논문에 따르면 1000ppm 미만의 저불소 치약은 충치 예방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무불소 치약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1500ppm까지만 허가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충치가 심하게 생기는 경우나 교정 환자와 같이 충치가 쉽게 생기기 쉬운 환자들을 위해서는 치과의사가 5000ppm 이상의 고불소 치약을 처방하기도 한다고 해요. 헐, 우리나라에서는 1000ppm도 많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5000도 처방한다고 하니까 정말 대박인데요? 제가 고불소 치약 3개를 갖고 왔어요. 비센C 충치 케어 큐라록스 엔자이칼 1450, 콜게이트 맥시멈 캐비티 프로텍션입니다. 3개 다 불소 함유량이 1450ppm이에요. 박사님, 저도 한번 좀 볼게요. 큐라록스 엔자이칼부터 한번 볼게요. 좀 묽죠? 한번 만져보세요. 좀 묽은 거에서 예상하다시피 연마제가 좀 적게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멘톨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구강 점막에 자극이 덜 돼. 그리고요, 특이하게 침 안에 들어있는 락토펄 옥시다제 성분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락토펄 옥시다제는 항균 효과가 있어요. 비센 C 충치 케어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약간 좀 묽어요. 두 개 다 거품이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만큼 계면 활성제가 적게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큐라록스는 합성 계면 활성제인 SLS가 안 들어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계면 활성제가 없으면 세척력이 살짝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콜게이트 한번 볼게요. 콜게이트 맥시멈 캐비티 프로텍션입니다. 콜게이트 치약은 또 칼슘 성분이 추가되었다고 나오고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충치가 잘 생기는 청소년이나 성인분들은 1450ppm 정도의 이런 고불소 치약을 추천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어요. 외국의 일반적인 치약은 불소 1350에서 1500ppm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치약은 농도가 1000ppm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불소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해서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물이나 음식으로 섭취하는 불소 양이 3mg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1000ppm의 불소 치약을 사용하고 설사 그것을 조금 삼키더라도 몸에 축적되는 불소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치약을 삼킬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 영구치가 완벽하게 생기지 않은 6세 미만의 아동들의 경우에는 불소의 함량이나 용량에 제한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아동들은 무불소나 저불소 치약을 단계별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돌발 퀴즈, OX 퀴즈예요. 양치 후에 치약을 많이 헹궈야 된다. OX. 치약은 그래도 싹싹 헹궈야 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O. 답은 C.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엥? 잔뜩이나 화학 첨가물도 많은데 여러 번 헹궈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치약 중에 합성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많이 헹구는 게 좋아요.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이런 치약은 8번 이상 치약을 헹구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는데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은 여러 논문들에서 불소 치약을 사용한 후에 많이 헹구지 말라고 돼 있어요. 많이 헹구면 불소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입안의 거품을 없애는 정도를 최소한으로 헹구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불소 치약에는 다른 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헹구지 않는 것을 추천하는 고불소 치약에는 아무래도 안전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 치약보다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합성 계면 활성제를 사용한 치약보다는 천연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치약이 어떨까라는 그런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불소 농도 다음으로 체크할 부분은 바로 불소 성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불소 치약의 불소 종류는 대부분 불화나트륨과 1불소 인산나트륨인데요. 이 중에서도 1불소 인산나트륨이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1불소 인산나트륨이 제조하기 편하고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실제 불소의 효과는 불화나트륨이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충치 예방이나 초기 충치 치료에 효과적인 치약은 불소 농도가 1000 내지 1500ppm에 가까울 것, 또 가급적이면 불화나트륨을 이용한 불소 치약을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 세 가지
치약 모두 불화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치약의 대략적인 성분과 그 성분의 역할, 그리고 특히나 지아씨처럼 충치 잘 생기는 사람들은 어떤 치약을 사용해야 되는지 정리가 됐죠? 고부터 치약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충치는 해결될 것 같은데 치아 시린 거에 좋은 치약은 어떻게 해요? 제가 다음 진료 스케줄 때문에 시린이에 좋은 치약은 다음에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오실 때까지 불소 치약으로 양치하시고 생생한 후기 알려주세요. 박사님 안 돼요.